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회담에 대한 관전평과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예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이틀 차에 그냥 판을 깨버렸죠. 예정보다 2시간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냥 박차고 나온 거랑 같은 거죠. 본인은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믿으면 그건 진짜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교는 원래 웃으면서 뒤로 이렇게 칼을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박차고 나온 거 아니다, 어쩐다, 좋은 말을 하지. 저 새끼 죽이고 싶은 거 억지로 참았다. 정은이는 대가리에 폭격 안 맞게 조심해라. 이러진 않죠. 근데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만약에 A에서 B로 가고 싶다 하는 목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길이 나 있지도 않은 곳을 이렇게 막 가로질러서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목표 지점까지 거리로만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백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왜 저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보들은 흔히 상황 판단을 할 때 목표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멀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B라는 목표 자체가 없어졌다고 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주체로가 한다면은 절대 그 목표를 변경해서 일시적으로 쉬운 길을 가기 위해 최종적으로 자기 모가지가 떨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가 되도록이면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겠죠. 어떤 협상을 할 때요. 그런데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무엇인가만 딱 설정을 해놓고 그건 최소한 이거는 얻어야 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항상 협상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협상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기 어려운 것은 뭘까요? 우선 이 표에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을 제거해서 국내에 자신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거겠죠. 이건 당연히 느끼시겠죠?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ICBM 정도만 제거되면은 핵무기를 소형화시켜가지고 이걸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에 그러니까 북한이 팔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달러를 더 벌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요. 그럼 이거는 미국의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는 모든 정치인들의 공통된 목표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면 미국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저분한 의혹들 있죠. 뭐 그게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 뭐 매춘부한테 돈을 줘서 입막음을 했네 어쩌네 하는 거요. 근데 그런 게 터져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치는 멍청한 합의를 해오면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기반까지 이렇게 날아가 버릴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아마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안보랑 관련된 이슈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중국 견제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중국이 대국 굴기네 어쩌네 나대다가 무역 전쟁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된통 당하고 나서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사실은 뒷구멍으로 북한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도록 뒤를 봐주고 있죠. 만약에 북한이 없어지게 되면은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과 자유 국가인 한국이 육상 국경을 맞대게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나라 같지도 않은 존재 자체가 세계 위협인 북한을 계속 감싸고 돌게 되면 중국은 미국한테 엄청난 견제를 받게 될 거고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를 효과적으로 견제해서 패권을 지켜야 정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장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미국 사람들이 단순하게 자기 나라가 세계 최강국인 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해야 지금 미국 사람들이 누리는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전 세계 자원줄과 무역로를 쥐고 있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고 국민들이 생활 수준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처럼 국민 1인당 자원 소비량이 많은 나라가 천년 자원이랑 무역로랑 전 세계 안보, 경제 등등등을 다 관장하는 그러한 결정 권한을 뺏기고 나서 어떻게 국민들 삶이 지금 이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 이렇게 문제가 많으신 분.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게 있고요. 대화를 통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남북이 교류하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중단해서 자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이 사람 목표겠죠.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전쟁이나 군사 도발이 남북 간에 일어나지 않게 되어서 이것이 자신이 업적이 되는 게 장기적 목표인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통일을 진짜 원하지 않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라 해야 되나요? 돼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뭐 뻔하죠. 종북 빨갱 종북 빨갱이가 아니라면은 김정은은 평화 통일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생존과 기득권 유지, 장기 독재 집권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목표겠죠. 이거 포기할래, 통일할래 이러면은 포기할래, 통일을 포기할래 이러면은 김정은은 분명히 통일을 포기한다 할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케이스 스터디를 해봅시다. 이 세 사람의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요. 흔히 완전한 비핵화가 없는 스몰딜 얘기가 보수 일각에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미국이 할 리가 없는 협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런 협의를 한다고 해도 핵개발 관련 프로세스를 북한이 1이라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바로 군사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죠. 저는 사실 그 가능성을 제일 높게 봤는데요. 이건 미국의 힘이 워낙 강한 데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국익이랑 한국의 국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처럼 정상이 만나놓고 깨버리는 상황은 저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스몰 딜을 해버리면은 미국의 외교력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트럼프가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바볼까요? 실제로 바보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트럼프가 양보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것을 양보하는데 트럼프가 뭐가 아쉬워서 그따위 협약을 할까요?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지네 나라가 군사력이 약한가요? 국제적 지지가 없나요? 물론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북한을 뭐 좋아하는 나라는 얼마나 되나요? 북한 편에 붙어서 북한을 봐줘야 된다는 개소리를 할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되냐고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 제재 해제 후 핵 폐기. 이것도 만약에 트럼프가 멍청해서 진짜 사인을 해줬다고 쳐보죠. 만약에 핵 폐기 시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도 주석궁에 폭탄 떨어질 일 아닌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북한 따위는 병사 한 명도 희생을 안 시키고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인데 도대체 미국을 뭘로 보고 그런 예상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좌파들은 김정은이 통 큰 결단을 할 거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개소리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통 큰 결단을 해서 핵을 다 내려놓으면 북한한테는 미국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정상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결과가 없다는 게 이번 하노이 회담이 깨진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변수가 3개 있고 방정식이 3개가 있는데
방정식 한두 개는 어떤 변수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을 쓰고 있는데 다른 한 식은 도저히 나머지 두 식이 만족하면은 이 식은 도저히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학교 다니실 때 방정식 다 배우셨죠? 변수가 세 개면 방정식도 세 개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개 가지고는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한 개가 아무리 풀어도 변수를 도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한 명을 희생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국제 정치 구조를 감안했을 때는 북한 김정은이 희생을 하게 될 확률이 제일 크죠. 국력으로 보나 국제 정치 구조를 보나. 근데 만약에 두 명까지 희생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희생을 하겠습니까? 절대 희생 안 하죠. 문재인이 희생을 하죠. 김정은 바로 다음에는. 만약에 한국 정권이 일찍 바뀌게 돼가지고 정상적인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북한의 정은이만 희생을 하고 끝날 확률이 제일 크고요. 이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래 가야 되는 길에서 삐딱선을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강한 나라라서 여기서 탈선을 해도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예요. 물론 싱가포르 회담에서 워낙 말이 안 되는 협정이었기 때문에 하노이에서 한국에 재앙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얼마 안 가서 아주 험악한 분위기로 깨졌을 확률이 높죠. 저도 그게 제일 큰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생각해 왔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분명히 한국에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이가 멍청하게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같이 티가 나도록 도발을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미국이 이때다 하고 그냥 주석궁을 폭격해버릴 거니까요. 목함 지뢰 사건처럼 이게 몇 년 전이죠? 4년 전인가요? 목함 지뢰 사건처럼 인명 한두 명 사망 혹은 부상당하는 정도의 규모로 도발을 하고 아마 나몰라라 잡아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이제 문재인을 협박하겠죠. 따라서 앞으로 한국 휴전선이랑 NLL에서 나타나는 이상 사건은 거의 100% 북계 도발이라고 의심하면 그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재인을 협박해가지고 대북 지원을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그게 북한 도발이라고 절대 인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북한 도발이라고 밝히는 순간 뭔가 보복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슬슬 기는 제스처를 취하면은 그날로 문재인은 국민들한테 맞아 죽겠죠. 아마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네 어쩌네 하면서 철저히 은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와중에 미국이 이런 도발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다른 약점을 미국이 잡게 될 경우에는 이때는 군사 옵션에 들어가게 되겠죠. 혹은 중국이나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을 몰래 하다가 걸리게 될 경우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랑 대북 군사 옵션을 병행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올해 중에 아주 험악한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찌됐든 한국 국민들이 조금은 고생을 해야 될 상황이 올해 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